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챗GPT 초보자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앱 설치부터 회원 가입 그리고 어떻게 대화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시고요. 검색, 위쪽 부분 돋보기 앱 및 게임 검색 터치하셔서 여기에서 챗 GPT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챗 GPT를 검색을 하시면 챗 GPT 오픈 AI라는 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해 주시고요.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자, 이미 나는 설치가 되어 있다 하시면 열기 버튼 누르셔서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저도 열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앱을 처음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계속 누르시고 오른쪽 위에 회원 가입을 누르십니다. 구글로 계속하기, 여기에 구글 계정을 선택을 하시고요. 계속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님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간단하게 생년월일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한 후에 확인을 누르세요. 그리고 계속을 누릅니다. 네, 가입이 끝났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챗GPT와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글을 입력해서 글로 답변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말로 입력해서 말로 답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글을 입력을 해서 글로 답변을 받을 때 직접 자판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요. 자,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마이크 모양이 있습니다. 마이크 모양을 누르시고요.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세요. 자, 저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날씨 어때? 자, 이렇게 질문을 쓰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터치하시면 자, 이렇게 텍스트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텍스트를 자판으로 직접 적지 않고 마이크를 이용해서 텍스트로 변환한 후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텍스트로 받았어요. 두 번째는 말로 질문을 하고요. 말로 답변을 받아볼 겁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요 까만색 동그라미 모양 보이시죠? 터치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부산은 대체로 맑은 편이고 기온은 약 30도 정도로 꽤 덥습니다. 게다가 폭염경보도 내려져 있어서 외출하실 때 시원하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자, 요렇게 답변을 말로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 답변을 X로 닫아보시면 조금 전에 했던 그 질문이 텍스트로 보여지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말로 질문하는 방식은요. 간단한 대화나 심심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자로 질문을 하는 방식은 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원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목소리 설정도 가능한데요. 원하는 목소리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아래쪽 까만색 동그라미 누르시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요 버튼 보이시죠? 스피커 옆에. 자, 반가워요. 함께 작업하는 게 너무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식사는 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내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반가워요. 원하는 목소리를 안녕, 반가워요. 선택을 함께 하고요. 작업하는 게 너무 기대되는데요. 얼른 시작. 아래쪽 완료를 누르면 목소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필요 없을 때 아래쪽 X를 누르시면 되세요. 이 챗GPT는 크게 무료와 유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챗GPT가 처음이신 분은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유료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무료로 익숙해지고 나서 필요하면 결정하시면 되시고요. 혹시라도 무료 사용량이 초과를 했다 하면 잠시 기다리시면 몇 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다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질문 방법 활용하셔서 친구처럼 대화해 보시고 무료를 이용해서 챗 GPT를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챗 GPT를 더욱 똑똑하게 사용하는 핵심 팁과 질문법 알려드릴게요. 처음 쓰시다 보면 답변이 별로다, 너무 단답형이다,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쓰시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겁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상황을 자세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예시로요. 제가 질문을 올려볼게요. 마이크를 누르고 건강에 좋은 운동 추천해줘. 자, 이렇게 질문이 두리뭉실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답변도요. 아주 일반적인 답변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 내 질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를 누르고요. 어머니가 70대이신데 무릎이 많이 아프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 3가지를 추천해줘. 자, 이렇게 질문을 구체화하면 답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맞춤형 답변이 나와지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할수록 AI가 훨씬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서 에이 별로다 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계속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무리하게 한 번에 정답을 기대하지 말고요. 큰 방향을 잡고 세부 질문으로 이렇게 나가서 세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만들어 가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자, 저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마이크를 누르고요. 퇴직 후 집에 계신 아버지가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알려줘. 자, 그러면 이렇게 아버님을 위한 여가 활용 아이디어 이런 거 나오죠. 네, 좋네요. 자, 여기에서 추가로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누르고요. 더 구체적으로 혼자 하실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일 추천해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살이 더 붙어서 답변이 와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답변이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게 딱 맞는 답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배운 핵심은 2가지입니다. 내 상황과 원하는 것을 함께 상세하게 말하라.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반복 질문으로 점점 다듬어가라. 이것만 기억하셔도요, 충분히 AI를 똑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챗 GPT가 좋은 거는 알겠는데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아직도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요.
60대 이상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챗GPT 꿀팁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에서 바로 쓰는 기본 기능 5가지와요. 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신기한 활용 2가지 설명드릴게요. 챗GPT를 더 쉽고 똑똑하게 쓰시는 방법 바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나만의 작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문자, 카톡, 이메일 작성하실 때 뭐라고 써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해결해주는 나만의 작가 챗GPT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크를 누르고요.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이야. 친구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지어줘. 자,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만약에 마음에 드는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하시면 질문을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마이크를 누르고요. 내 친구는 60대이고 여자야. 자, 그러면 말의 표현이 조금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나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글이나 메시지를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 시를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노래 가사를 지어달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챗GPT를 나만의 작가로 글쓰기에 적극 활용을 하시면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2번째는요. 약이나 영양제 성분을 알고 싶다 하실 때 그 약 사진만 찍으시면 됩니다. 저도 미리 찍어놨고요. 우리 카메라 앱에 찍어놓은 사진을 열어보실 건데요. 자, 무엇이든 부탁하세요 옆에 요 사진 2장 겹쳐져 있는 요 모양 누르시고요. 여기서 나는 지금 내가 직접 찍겠다 하시면 카메라입니다. 난 내가 찍어둔 사진이 있다 하시면 사진을 누르시면 되세요. 저는 찍어 놓았기 때문에 사진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마이크를 누르고요.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알려주고 어떤 성분과 어떤 효능이 있는지도 가르쳐줘.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요렇게 사진만 찍었을 뿐인데 여기에 있는 약의 성분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요. 제가 효능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효능, 효과까지 그리고 복용법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나 혹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자세하게 풀어주기도 합니다. 자, 3번째로 쓰실 거는요. 어려운 말을 쉽게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크를 눌러볼게요. MRI와 CT의 차이를 설명해줘. 자, 이렇게 MRI와 CT의 차이를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아주 길게 설명을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보면 조금 어렵죠? 자, 이럴 때요. 다시 한번 마이크를 누르시고요. 말 표현이 너무 어려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줘. 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쉽게 설명이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어려운 말이 쉽게 바꿔서 설명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좀 어려운 단어나 잘 모르는 용어가 있다 하시면 그거를 물어보시고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쉽게 설명도 해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사진을 표로 정리하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진을 한 장 찍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선택을 해서 완료를 눌렀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누르고 이 사진을 표로 정리해줘. 자, 이렇게 사진이 찍어서 표로 정리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가계부 사진, 모임 회비, 메모 이런 것들이 날짜, 항목, 금액별로 이렇게 표로 변신시켜 주니까요. 필요하실 때 사진 찍어서 표로도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지브리 스타일 그림 기억나시죠? 예, 여기에서 챗GPT에서 대부분 다 만들었었는데요. 자, 이렇게 사진을 하나를 보내볼게요. 자, 보내서 자,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선택을 하시고요. 마이크를 누르고 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 주는데 40대로 보이게 만들어줘. 자, 이렇게 사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실제로도 40대긴 하지만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하다 보면 할머니나 너무 할아버지처럼 사진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니만 못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뒤에 40대로 보이게 해줘. 아니면 아주 젊게 표현해줘. 이렇게 말을 하면요. 사진을 조금 더 젊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메시지를 줘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 해바라기 씨를 먹고 있는 크림색 햄스터를 그려줘라는 식으로 원하는 그 그림에 설명을 하면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요. 사진 올려서 바꾸실 때 지금처럼 지브리 스타일로 하실 수도 있고 짱구 스타일로 만들어줘 하실 수도 있고 캐릭터를 만들어줘 하실 수도 있고 게임 주인공처럼 만들어줘 이렇게 다양하게 이미지의 느낌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요 챗 GPT를 심리 상담가처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가족, 친구, 개인 고민들 GPT한테 말하는 거죠. GPT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까만색 동그라미에 여기 나는 컴퓨터 강사인데 수업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친절하려 노력해. 그럼에도 간혹 무례하게 말씀하시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하고 좋을까? 그런 상황은 참 어려울 수 있죠.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차분하게 대처하기.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 명확한 의사소통,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차분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3. 적절한 선 긋기, 무례한 언행이 계속된다면 부드럽게 선을 알려주고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4. 필요하다면 중재자 활용, 상황이 너무 어렵다면 다른 동료나 관리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친절함을 유지하는 게 참 훌륭한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내가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내 고민을 듣고
고민에 공감도 해주지만 현실적인 조언도 해줍니다. 원래 고민은 털어놓는 순간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GPT에게 답답한 마음을 호소함으로써 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하실 수도 있고 제3자의 객관적 시각 확보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화로 채팅했던 걸 끝내고 싶으면 오른쪽 밑에 X를 누르시면 되고요. X를 누르면 우리가 말로 했던 대화도 이렇게 텍스트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는요. 사주팔자풀이를 챗GPT로 할 수가 있어요. 사주팔자라는 게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기반으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서 이 챗GPT가 우리 사주를 해석을 해주는데 이거 하는 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하실 때 만약 마이크 누르시고요. 다시요. 자, 마이크 누르시고 내 사주팔자를 알고 싶어. 좀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요. 챗GPT에서 말고 네이버를 같이 활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 잠시 누르고요. 네이버를 열어볼게요. 여기에 무료 만세력 사이트, 무료 만세력 보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면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사이트를 터치를 했고요. 저는 여러 가지 중에 포스텔러라는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아래쪽 시작하기를 누르고요. 여기에 이름을 적습니다. 자, 이렇게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적으시고요. 태어난 지역 적고 만세력 보러 가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세력 계산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걸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하실 때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요 선 2개짜리 있어요. 누르시고 화면 캡처 누르고 현재 화면 캡처를 누르시면 이게 캡처가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요. 홈 버튼 누르고 챗GPT로 다시 들어갑니다. 챗GPT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 사진을 올릴 거예요. 아래쪽 사진 2개 겹쳐져 있는 거 누르고 사진 누르시고 금방 캡처했던 사진을 선택을 하고 완료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주팔자 봐줘. 조금 기다리라고 하네요. 조금 기다렸다가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활용법이 무궁무진한 챗GPT.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쉬운 것부터 하나씩 사용하신다면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적용 가능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